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2년, 2023학년도 시험을 준비할 그런 시간입니다. 2022년 1월, 이민년 1월 새해가 밝았고 첫 수업입니다. 국어교육론. 우리 여기 이제 이름을 또 따로 붙였는데요. 이걸 좀 바꿔가면서 우리 그 교재 이름으로는 국어교육론 기본 이론이라고 써 있는 교재가 있고 그 수업 계획서에 보면 실전 뭐 대비반 1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름만 이제 그렇게 붙인 건데요. 사실은 1, 2월 달에 해야 될 일 이제 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앞부분은 좀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얘기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획서에는 실전 이론반 1이라고 써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어교육론 화법 독서 장문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름을 이제 그건 큰 이름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세밀한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번 시간부터 한 2주 정도, 2주 정도 화법에 대한 기본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장문, 그 다음에 독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름을 수원국어 화법을 보는 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타이틀이 아마 우리가 제가 좀 제 철학이 담긴 제 생각이 담긴 표현입니다. 눈이라는 것. 어이구. 네, 여기 좀 사용이 좀. 네. 제 모든 그 국교론과 문학에 들어가는 그 책들이나 과목의 이름이 전부 눈입니다.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단순하게 암기하고 암기한 내용을 시험에 풀어넣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안목이 생기면 자유자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길러주도록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노력하면 반드시 뭐 1년 열심히 그렇게 눈을 뜨도록 노력하면 눈이 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비과정 1이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소한이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또 이른 시간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어떤 걸 할지 또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양력은 많은데 양력도 거짓으로 넣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넣어야 되겠죠. 제 이름은 송헌이고요. 공립학교 교사로 1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99학년도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공립학교에서 1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3년, 고등학교에서 8년 동안 현직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표를 내고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 꿈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꿈. 그리고 현재는 샘플러스에서 희소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됐죠. 아이들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임용을 준비하는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거의 졸업하거나 졸업을 하신 분들과 함께 거의 13년 동안 함께 국어 교육만 24년 정도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 뭘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나름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눈 시리즈 저자라고 그냥 했습니다. 제 책의 이름이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눈이라고 핵심적인 것들은 문학도 그렇고 국교론도 그렇고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안목을 길러야 된다. 눈을 길러야 스스로 자유자재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도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글씨가 좀 조금 하지만 오늘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볼 5가지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목록을 보면 첫 번째는 2023학년도, 현재는 2022년이지만 여러분 시험을 치를 학년도는 2023학년도 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아마 11월 한 셋째 주쯤에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국교론 강의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치를 다 말씀드릴 거예요. 1, 2월 달도 말씀드리고 전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할 교재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4번과 5번 부분입니다. 바로 공부의 범위입니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화두를 던져야 됩니다. 두 가지 화두예요. 화두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국교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두 가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지향해야 될 것, 지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실전 대비 과정 1, 2월 강의의 구성입니다.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면 총 7주간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1, 2월이 총 8주이긴 하지만 수업은 7주가 진행될 것이다. 그 설주를 뺍니다. 7주가 구성되는데 첫 번째 화법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주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교재 소개할 건데요. 국어교육론 기본이론반이라고 하는 이 기본이론이라는 이 책의 장르가 영역이 3개입니다. 화법, 작문, 독서. 그 내용 중에서 화법 부분을 2주 동안 수업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매우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2주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특히나 국어교육론은 여러분이 체감하기에 애매한 용어, 추상적인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용어들이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것을 다 외워야 하나라고 시작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공부가. 필요한 것은 암기해야 하지만 암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해가 되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국교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2주가 지난 후에 작문을 보는 눈이라는 이름으로 이 국어교육론 기본이론 교재를 가지고 역시 작문 부분의 전 영역을 이 책에 있는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서를 보는 눈 2주. 이렇게 하면 6주가 되죠. 머릿속에 화법 2주, 작문 2주, 독서 2주를 수업하는구나. 뭐 얼마나 되겠어? 뭐 얼마나 하겠어 2주?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체계를 잡고 그 어려운 용어들, 그 추상적인 용어들을 여러분 형상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독해 연습 1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낯설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뭐 독해 연습? 내가 뭐 못 읽는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목적.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임용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된다거나 우리가 임용시험을 쳐서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더 필요하죠. 뭐죠?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공부하고 배운 내용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공부한 방식과 그 내용으로 아이들과 만나야 한다는 것.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독해냐? 여러분들이 독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우리말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지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거죠.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독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임용시험에서 90분
A, B형 문제를 풀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죠? 시간 문제 주고 시간 하루 이틀 푸세요 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독해력의 수준을 꼭지점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체계를 잡아드리고 쉽게 이해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것이다. 시범을 보여드릴 것이다. 그걸 보시고 이제 따라 하시면 아마 독해의 눈도 떠지지 않을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화법 2주, 독서 2주, 작문 2주, 독해 연습 1주. 이렇게 1, 2월 강의가 구성된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다음으로는 이제 연강 강의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1, 2월이지만 이게 제가 1, 2월만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1, 2월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1년 커리를 짜놓고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월 달에는 화법, 작문, 독서를 보는 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법에 대한 눈이 좀 생기고 체계가 생기고 작문, 독서에 대한 눈이 생기도록 7주 동안 수업을 진행할 것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럼 3, 4월에 가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쪽이 조금 더 기본 이론 쪽에 가깝다면 이론들입니다. 조금 더 3, 4월로 가면 3, 4월과 5, 6월이 이름이 같아요. 바로 교육과정 앤 교과서를 보는 눈입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안 볼 수가 없다. 뭘 봐야 되느냐? 바로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말이 교육과정 그럼 그것조차 추상적이죠? 교육과정? 그게 뭐야 도대체? 이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읽을 수는 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추상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이라는 것 속에 성취 기준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요 이름이 더 정확하겠죠 사실은. 우리가 자꾸 교육과정 그러면 막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뭐 2022년도에 또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막 혼란스러워. 그렇지 않다. 그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육과정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교육과정이라는 건 그 틀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왜 만들어졌느냐 교육과정이. 바로 단위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육과정은 국어만 있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잖아요. 근데 온 많은 과목들이 있죠. 그것들을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굴릴 거냐. 시수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국어 4시간 들었을 수도 있고 3시간 들었을 수도 있고 이거 협의를 해야 돼요. 학교 안에서 고정된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단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1학년 때 3단위 들었으면 2학년 때 4단위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각급 학교 안에서 총 짜여진 시수. 왜 중요하냐면 교육과정이 나와야 시수가 나오고 시수가 나와야 교사 수급이 나오고 교사가 우리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2명 필요할지 이게 교육과정이 크게.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건 기본적으로 시수의 조정이라든가 과목의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요겁니다. 사실은 핵심이. 요게 더 중요한 명칭이죠. 우리가 3월, 4월, 5월, 6월 동안 알아야 될 핵심 뭐냐? 성취 기준이다. 그럼 성취 기준이라는 말도 알긴 알 것 같은데 요 말을 풀어야 돼요. 바로 뭐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학생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교수 학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론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라는 건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1년 동안 듣고, 그죠? 1년 동안 듣고 도달해야 될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아이들이 1단계 수준에서 5단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오케이? 이것을 화법, 작문, 독서, 그 다음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선택 과목들의 낱낱이 성취 기준들을 밝혀놓은 것이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거는 2가지로 공부할 겁니다. 요거 이외에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이 이전 것도 지금 필요 없고 이 이후 것도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야. 자꾸 누가 교육과정 바뀐다는데요. 아, 불안해요. 그럼 2015를 봐요. 프린트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데 시들리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럼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 3학년급의 심화 과정 선택 교과서에 들어가는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입니다. 다 바뀌었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심화 고등학교까지 교과서가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과서가 나와 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됩니다. 2011은 왜 하지? 2015면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 항상. 왜? 2015 교육과정은 이 성취기준이 있고 성취기준의 해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이라는 책, 국어과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딱 프린트를 하거나 가지고 있다면 딱 펼치면 한 문장으로 성취기준이 되어 있고 한 서너 줄 정도의 줄글로 해설이 써 있어요. 근데 빈 칸이 많습니다. 2015에는. 칸을 안 채웠어요. 아예 비워버렸어. 그럼 이거 채울 방법이 없죠. 그게 2011을 통해서 보완이 된다. 그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본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되느냐?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왜 뒤에 엔드 교과서를 보는 눈이라는 걸 붙여놨을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초중고를 다니면서 교과서라는 걸 다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가 공부는 했는데 어떤 체제로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교과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덜 했을 수도 있고. 자, 왜 교과서를 봐야 되느냐? 바로 성취 기준이 교과서에 실현되어 있다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취 기준과 해설 자체도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들이 이거를 교과서에다가 실현해 놓은 겁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1차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2차 수업 실현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만들어드린다. 자, 그러면 이때 가서도 할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너무너무 중요해. 짧게 말씀드리면 이 교과서라는 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실현하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또는 공부했던 교과서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떠올려 볼게요. 자, 어떤 단원입니다. 화법 단원이에요. 그러면 대단원의 제목이 있습니다. 큰 제목이 있어요. 그죠? 되시죠? 큰 제목. 대단원이라고 말하죠, 보통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속에 한 두 개 정도 소단원이 들어있어요. 교과서의 차제를 모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상화. 그 다음에 그걸 넘긴다. 이제 책장을 넘겨서 대단원이 있고 중단원이나 소단원이 있다라는 걸 또 넘기면 제일 먼저 펼쳐지는 게 준비학습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써 있을 수도 있고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진, 무슨 말풍선 만화, 짧은 글, 요게 실려 그 교과서의 모습이야. 그죠? 그걸 우리가 준비학습이라고 부른다. 누가 준비하라는 거죠? 학생들이 마음에 준비해라 이거야. 오늘 앞으로 딱 달려나가는데 워밍업 해라. 워밍업 하라고 만들어 놓은 성취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학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넘기면 보통 본문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본문. 그게 뭐 화법이면 대화일 수도 있고 토론일 수도 있고 토의일 수도 있고 문학이면 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소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비문학 지문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 맞죠? 공통적이죠? 자, 그런 본문 옆 날개에 단어의 뜻도 들어있고 갑자기 질문들도 뭐 들어있고 뭐 추가 설명 같은 것도 교과서가 그렇게 현란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그거를 뭐 한 장을 넘기거나 몇 장을 쭉 넘기면 본문이 끝납니다. 본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죠?
다 경험했는데 자꾸 이제 형상화 본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죠? 학습 활동이 들어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끌어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학습 활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질문을 한 10만 개쯤 던질 겁니다.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짜증내지 마시고요. 몰라도 괜찮아. 자꾸 뇌폭풍, 자꾸 뭔가 생각을 끌어내고 자꾸 그런 연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학습 활동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다시 반복. 세 개. 1번 바로 본문에 대한 내용 학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활동이 어떻게 됐냐면 다음 앞에 있는 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찾아보자. 내용 학습하는 거야. 내용. 맞죠? 줄거리를 뭐 확인해 보자. 2번이 바로 목표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바로 이 성취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문학이라면 뭐 인물의 갈등, 소설의 갈등, 이게 대단원의 제목이라면 홍길동전이 들어가 있을 거고, 준비학습 갈등, 친구하고 갈등했던 내용이 준비학습에 들어가 있고, 본문에 홍길동전이 들어가 있고, 학습활동에 인물은 누구야, 내용학습, 줄거리는 어때, 구성은 어때 물어보고, 목표학습으로 가면 이제 집중, 크게 봤다가 내용을 봤다가 이제 집중 타격을 하자 이거야. 뭐야? 바로 갈등에 대해서 묻습니다. 홍길동이 누구하고 갈등하느냐? 홍길동의 갈등은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묻겠죠? 세 번째 구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적용학습으로 되어 있어요. 지문이 바뀝니다. 짧은 지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전이 아닌 다른 지문이 세 번째는 삽입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갖고 뭘 물어본다? 바로 갈등이 들어있는 지문을 넣어놓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적용하라는 겁니다. 배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배우고 내용 확인하고 목표 갈등이 무엇인지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그걸 홍길동전을 속에서 찾아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지문에도 갈등이 드러나는 걸 내적, 외적 갈등으로 나누어서 또 이유가 무엇인지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지 적용하는 연습을 시키면 이런 가정인 거예요.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교수학습을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혼자 어떤 새로운 소설을 보더라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의 의미를 새겨서 깨달을 수 있다가 핵심이겠죠. 그 목표로 수업을 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걸 알아야 교사가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아주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형상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나누어서 화법,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는 장문, 교육과정 교과서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화법, 장문, 독서, 문학까지 봅니다. 문학 교육과정까지 봅니다. 이 시간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3, 4, 5, 6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그 작업은 그 체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라고 봐야 돼요. 실제. 이론에서 익혔던 1, 2월의 이론에서 익혔던 부분이 실제 지문으로 시든 소설이든 고전시가든 고전산문이든 화법이든 독서든 장문이든 실제 예문들을 가지고 그러면 적용이 빨리 되겠죠. 이론만 단순히 달달 외우는 것보다 아하 토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구나. 토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대화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가 이론으로 외우는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것과 실제 갈등의 상황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론을 자꾸 적용시켜 보면 어떤 게 형성화될 것이냐, 어떤 게 머릿속에 콱 박히고요. 우리 말한 것처럼 언제나 내가 인출하고 싶을 때 인출이 된다. 형상화가 되면 인출이 됩니다. 그건 뭘 갖고 형상화시키냐? 실제 예문.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한다는 독해 연습이 이 실제 예문과 이론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7, 8, 9월은 저희는 3개월입니다. 문법, 화법, 장문, 독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 8, 9월이 보통 3개월이니까
한 12주 정도 되는데 이때 우리가 시소 모의고사를 봐요. 한 번은 7, 8, 9월이기 때문에 여름 가정학습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10주 정도 시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보통 3주에 문제풀이가 될 거예요. 조금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화법 문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3주 동안, 3주에서 4주 동안 문제풀이가 진행될 건데 핵심은 기출문제, 화법 기출문제, 독서, 그러니까 화독작 기출문제 거의 전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형. 완전히 물고 뜯고 완전 분해를 시킬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합격한 친구들이 들었던 수업, 이 수업들 다 좋은데 그중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수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서 11월이 모의고사입니다. 이때는 임용시험과 똑같은 체제로 A형, B형 나누어서 모의고사가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임용시험하고 같다. 그거의 모의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월, 11월 두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이 이 시기인데요. 2차 수업 실현이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2차 수업 실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 1차 시험 직후에 바로 수업 실현 특강을 합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전체를 대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강을 실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1차 합격자 발표 후, 이제 지금 발표가 났죠. 후에 수업 실현 특강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그 날짜를 못 잡았어요. 지금 이건 현직들이 모두 같이 참여합니다. 현직이라는 건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합격하고 지금 현직에 있는 친구들과 제가 계속 소통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차부터 정말 7, 8년 차까지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제가 특강을 하고 또 도와주고. 근데 원래는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줌으로 함께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직과 1차 합격생을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 또 특강이라기보다는 소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요. 요때 마음과 요때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합격생이 어떻겠어요? 이때는 1차를 합격한 후에 2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막 폭발하다가 딱 발표가 나고 나면 관심이 싹 없어집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죠. 관심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나 학교 가서 어떡하지? 완전히 달라져요. 며칠 상간에 딱 발표가 나고 나면 한 하루 이틀 너무 좋아. 그런데 딱 걱정이 앞섭니다. 나 애들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가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 최종 합격을 한 후에 연수를 받기는 하는데 그 연수가 실제 현장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 또 큰 도움 안 된다고 안 되니까 나라에서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심지어 예를 들면 이런 궁금증까지 있어요. 지역을 달리 썼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경남에 있는 친구가 전북으로 쳤어 시험을. 아니면 경기도로 쳤어. 그럼 완전히 자기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방 어떻게 얻죠? 이런 거부터 정말 사소한 하나부터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저도요 비슷해요.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 그런 정말 현장에 나갔을 때 생겨나는 부딪히는 문제들. 그럼 또 궁금한 게 첫날 가서 뭘 하죠? 이런 거 그냥 궁금한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부터 이제 어떤 기본적인 아이들과 만나는 거, 아이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10년을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 길었지만 한 번에 지워지네요. 1년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아시고요. 다음. 네, 교재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교재가 이제 세 종류입니다. 교재의 종류가. 첫 번째는 요 책입니다. 국어교육론 기본이론. 요거는 1, 2월 달에 화법, 작문, 독서로 나누어서 전체의 내용을 다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1, 2월 달만 쓰고 말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면서 이론이 필요할 경우에 활용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따로의 개론서가 있다면 활용해도 좋습니다. 화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론서는 나중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창덕 선생의 화법교육론, 영락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필요하다면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박재현 선생의 우리 상명대 박재현 선생의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그런 책들 화법에서는 그런 두 종류면 뭐 차고 넘칩니다. 뭐 없어도 되지만 그 정도면 뭐 화법은 땡. 그리고 송원이 주는 자료. 그러면 뭐 완벽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교육과정인 교과서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3월, 4월, 5월, 6월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책의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2015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책자가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처음 안 보시는 분들은. 그죠? 요 속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 기준들이 들어있겠죠. 화법 성취 기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성취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들어있고 이론도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성취 기준하고 화법 이론은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화법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과연 상관성이 있나 없나? 그럼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그 토론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 있습니다. 맞죠? 체계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그건 이론입니다. 토론의 이론. 그런데 성취 기준에도 아이들에게 토론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 성취 기준 속에도 토론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토론을 배우고 그것이 교과서에 실현되었을 때도 이론을 다시 두 번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토론 예문 천국. 암기 지옥. 예문 천국, 암기 지옥. 이해 천국, 암기 지옥.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건 2015 교육과정을 토대로 그래서 이 책이 나뉘어 있어요. 작문, 화법 작문, 독서.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돼요. 따로 교과서들 많이 필요 없고 4권입니다. 그래서 화법, 독서, 작문, 문학, 교육과 성취 기준과 실제 예문들이 들어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냐? 바로 여러분 나중에 따져보시면 알지만 교과서의 총 종수, 권수가 몇 권이야? 교과서가. 왜냐하면 천재에서도 나오죠. 비상에서도 나오죠. 지학사에서도 나오죠. 그죠? 페넴 에듀에서도 나오죠. 창비에서도 나오죠. 많은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출간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화법과 작문 교과서는 비상에서도 나오고 천재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온단 말이야. 화법과 작문이랑 똑같은 교과서가 국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내요.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합치면 100권이 넘습니다. 권수로 또 100권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시험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교과서를 본다고 했지만 사실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지도서도 100권이에요. 그죠? 100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물으세요. 어떤 교과서가 좋아요? 이런 말씀 물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 왜? 비상은 요 단어는 요거 좋은데 이 단어는 별로야.
이해되시나요? 이 성취 기준과 관련된 요 단어는 꽤 괜찮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우리랑 잘 안 맞아. 좀 약간 별로네. 천재는 이 단어는 너무 좋은데 이건 그러니까 다 약점과 강점이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100권을 다 보는 겁니다.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지도서까지 끝까지 다 완전히.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다. 그래서 교과서별로 중복되는 것도 넣어놨고요. 임용의 시각으로. 왜? 우리는 어찌됐건 또 시험과 또 너무 활동 중심이면 안 되잖아. 시험과 좀 약간 동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장 우리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이거 하다가 제가 눈이 멀 뻔했어요. 너무 많은 책들을 너무 보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을 거예요. 합격한 선배들, 오늘 제가 수기들 보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너무너무 좋다. 끝까지 쓴다. 2차 시험 때까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자료가 또 있습니다. 요건 책자로 나와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구입을. 이만큼의 분량의 2012도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책자로 만들어진 2015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 교과서 내용이고, 이거하고 비슷한 분량의 또 한 권의 자료는 2012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서 자료입니다. 그것은 프린트로 제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면 끝난다. 우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너무너무 좋다고, 아까도 뭐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꼭 들어라고 추천하는 수업 중에 바로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는 눈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다시 개정이라기보다는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기출문제집인데요. 기출문제가 매년 나오잖아. 그럼 매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나무도 한그루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것도 종이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년에 한 번 정도 개정을 하고 있어요. 개정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 기출문제가 나오면 뒤에 이제 따로따로 나누어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2022학년도 기출문제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화법, 작문, 독서의 순서로 영역별로 가장 앞선 시기부터 1997년부터 2022학년도까지 순서대로 화법, 작문, 독서 문제들을 모아놓은 기출 문제집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난감하죠? 대략 난감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만 따라오시면 이 속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드립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나중에는 이제 이 책 요거는 이제 들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한번 봅시다. 몇 년도? 2022학년도 뭐 올해 문제 한번 여기 몇 쪽 펴보세요. 그리고 즉석에서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거 들어보시면 왜 이제 이 상태로도 문제 없는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1년 동안 쓸 책이에요. 다예요, 이게. 1년 동안 쓸 책입니다. 다만 1, 2월 달에는 거의 주로 국어교육은 기본 이론을 씁니다. 그 다음에 3, 4, 5, 6월 달에는 이 책을 쓴다.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는 눈. 기출문제집은 1년 내내 사용한다. 부정기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다. 이해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4번, 5번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5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강의 계획부터 교재. 자, 도대체 국어교육론의 범위가 어디냐?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넓이를 잡아야 되고 얼마만큼 깊이에 뭘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우리가 아까 2가지 하려 했어. 무엇을 어떻게. 맞죠? 이 2가지를 화두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을은 내용과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다 교수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학에도 나오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이론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1, 2월에 할 거다.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여러분이 또 얼마나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 더 빨리 잡힐 수도 있고 더 분명하게 잡힐 수도 있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학에서 말씀, 체계를 못 잡으면 체계는 빨래줄과 같은 것이다. 그래야 이게 거시적인 거죠. 이게 미시적인 거. 이게 달리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것만 가지고 이 세세한 거에 많은 양들을 가지고 이걸 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간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래서 먼저 거시적인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작은 미시적인 것들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그럼 설사 붙여나갔던 이것들이 일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얘가 여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붙이면 금방 붙어요. 이거 하여튼 나중에 그러니까 1, 2월은 이론의 체계 세운다. 머릿속에 딱 형상화시키고 미시적인 부분들을 붙일 수 있는 준비들을 충분히 해놓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아까 반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 체계로 수업이 짜여져 있어. 커리큘럼이 짜여 있으니까. 교육과정인 교과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이론 공부해야 한다. 그죠? 이게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인 교과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론과 교육과정인 교과서는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론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 빠져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과정인 교과서만 가지고도 부족해. 여기도 빠져있는 게 많아요. 이게 합쳐져야 도킹이 되면 온전해진다. 화법에 온전해진다. 작문에 온전, 독서에 온전해진다. 그래서 수업을 그렇게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리큘럼을.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출문제 분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답을 줍줍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저기 답 주워다가 놓고 그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자료를 그냥 엄청 갖다 붙여놓고 그걸로 나는 분석을 했다? 아닙니다. 이걸로는 도달을 못해. 중요한 건 얘보다는 이건 결과죠. 결과야 답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답이 도출되는 과정. 이걸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과정대로 사고하고 뭐가 필요한지가 확인되고 출제자의 의도가 확인되고 그래서 답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거는 계속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한 거 여러 번 했는데 기출 분석은 1년 내내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볼 때까지 보고 또 보고 왜? 기출은 다면체예요. 내 인식이 열린 만큼만 보여. 신기하죠?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눈이 뜬 만큼 보입니다. 기출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죠? 뭐 예를 들어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화장품이다.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싸구려인지 비싼 건지 뭐 메이커인지 아닌지 몸에 좋은지 나쁜지. 근데 점점 어때요? 자꾸 발라보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 안목이 생기죠. 아 이건 브랜드, 여기서 어떤 성분, 이건 가격 뭐 이런 거 눈이 생긴 거잖아요. 이해 되나요? 우리가 아까 안목, 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어때요? 옛날에 모를 때는 모르는 만큼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품 쭉 열려있으면 잘 몰라. 그러면 그 모르는 수준에서 보인다. 수준이 올라가면 달리 보이죠? 색상도 무슨 톤에서 이것도 몰랐는데 내가 발라보니까 요 톤은 좀 너무 짙고 요 1, 2, 3, 4, 5, 6, 7, 8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가진 경험을 끌어낼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부와 연결시킬 거예요. 그게 안목이다라는 거야. 근데 기출문제는
자기가 안목 그 수준에 서 있는 만큼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눈이 커질수록 기출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드릴 거고 경지에 올라가도록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또 있죠. 또 나왔죠. 뭐 해야 돼? 뭘 해야 돼? 독해 연습해야 돼. 근데 연습해라고 안 합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시범 보이기를 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독해하는지, 어디까지 도대체 극강의 독해가 어디냐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 모방하시고 따라서 연습하시면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듣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계속 해줄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줄 거니까, 그러면 안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나도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반복. 그 수기에도 보지만 그 연습들에 정말 매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무시할 정도로 했단 얘기야. 핵심은 이거 너무 중요해. 별표를 몇 개 친 거야 지금. 저기 치고. 그 학교 수기 중에 영역별로 제가 분리해 놓은 건데 얼마나 많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자만했는지, 독해 잘한다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빨리 연습해야겠구나 하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그래서 그 깨달음들, 그게 직행을 가는 합격의 티켓입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냥 니들이 니들 대학쯤 나왔으면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어디 뭐 EBS 무슨 독해 원리 1, 2, 3 그런 거 읽고 공부해, 이렇게만 말합니다. 정작 자기는 안 보여주고.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내용이다. 오케이? 내용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론, 화법 이론, 장문 화법 이론, 화법 교육과정 교과서, 화법 기출문제 분석, 화법 지문 독해 연습. 많지도 않아. 4개. 이게 해야 될 것이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방법. 도대체 국교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이제 문학과도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따가 또 자세하게 지금 간단히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봅시다. 안 됩니다, 이거.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암기 필요하죠. 공부하려면. 단순 암기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외워요. 이해도 안 되는데 외워요. 그것은 너무 괴롭습니다. 일단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토할 것 같고 정말 보기 싫고. 근데 우리가 공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크게 안 될 뿐더러 괴롭습니다. 그죠? 두 번째,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곧 학습의 완결은 아니다라는 거. 이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자료 모아 붙이는 거. 되게 기분 좋아. 왜? 그게 자료 모아 붙이는 작업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인형 눈깔 붙이는 거랑 비슷해요. 인형 눈깔 붙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무아지경이 됩니다. 맞죠? 계속 단순 작업이 아니라 단순 작업을 하다 보면 뭔가 괴로움도 있고 그냥 막 목표, 오늘 10개, 100개 막 이거 여기 신나.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탁 자료를 딱 찾아갖고 막 구해가지고 탁탁탁. 그럼 너무 마음이 뿌듯해.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치여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고 마음만 편하다고 해서 공부가 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무의미 학습이라고 부른다. 무의미 학습. 뭔가 열심히 했어. 나 열심히 살았어. 하루 10시간씩 이렇게 살았어.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별게 없어. 별게 없어. 알겠습니까? 또 이런 학습을 보미팅 학습이라고. 내가 붙였습니다. 보미팅 뭐죠? 토한다는 뜻이에요. 구역질. 이렇게 하다 보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가슴이 꽉 막혀. 이거 책만 딱 펼치면, 그 자료만 펼치면 눈에 안 들어오고 가슴이 답답해. 머리가 막 뜨거워져. 막 토할 것 같아. 이런 증상을 정말 많이 증언합니다.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못 공부하고 왔던 친구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증언하는 것들. 그 증언들을 모은 겁니다. 실패했던 친구들의 학습 방법.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노력 안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귀인하기가 너무 어려워. 귀인. 어디다 귀인. 그러니까 이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나 하루 10시간씩 했어. 정말 집에서 나를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정말 기대를 나한테 걸어서 내가 아침 새벽부터 막 10몇 시간씩. 근데 토할 것 같고 공부 생각만 하면 하기 싫고 보기 싫고 근데 주변에 기대 그런 걸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임용은 다를 거야. 임용은 이렇게들 한대. 그냥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알겠죠?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럼 지양해야 될 게 뭐냐? 엑기스가 다 담겨 있어요.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제가 생각하는 20년 넘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1번 단어 공부입니다. 단어 공부. 알겠어요? 필요하면 사전 찾으세요. 잠시 멈추어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90% 정도는 의미를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사고의 연습이 안 된 거야. 연습.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단어를 딱 보게 되면 어떤 개념어를 딱 보게 되면 인지가 어떻게 연습이 돼 있냐면 이거 어디 이론서에 있지? 이거 무슨 개론서에 있어? 이거 어떤 교수가 설명했지?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그 단어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해볼 그런 연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잘 몰랐던 거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 글 속에 단어 속에 다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향해야 될 건 이해, 적용, 반복이겠죠. 반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해야 돼. 이해. 근데 그 이해가 되면 요렇게 되면 요건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요게 가능하면 그럼 이해한 거예요. 자기 거야. 제가 다 이름 붙여본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특히 어떤 사람에게냐 하면 내 과목과 무관한 사람에게 이해시키면 그러면 아는 거야. 그걸 확인하세요.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관한 사람에게 설명했는데 알아듣겠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실리콘밸리에 미국의 최고의 이런 막 뭐 아이디어 만들어내고 막 제품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맨들 있잖아요. 사장이든 회장이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아이디어 어떤 걸 구상했단 말이야. 그리고 막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막 자료 찾고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냐? 초등학교로 달려간대요. 그죠? 그 사람들 유명하니까 초등학교에서 불러서 연세로 쓸 거 아닙니까? 와서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초등학교 애들한테 설명한대. 근데 애들이 모두 뻥 찌고 있잖아요. 그럼 실패야. 돌아갑니다. 다시 그거를 어떻게 이 아이들까지 알 수 있게끔 할 거냐라고 막 고민하고 찾고 그러고 또 와서 애들이 자기 설명을 듣고 이거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야. 이 제품은. 알겠어요? 하여튼 적용, 공부한 것, 이해한 것을 적용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저도 반복시킬 거고요. 반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실제 지문, 화법 지문, 실제 토의, 토론, 대화, 그죠? 협상 이런 질문들, 면접, 면담. 올해는 뭐 면담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별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하여튼 실제 면담이 이루어지는 거, 실제 토의, 실제 회의, 실제 심포지엄, 실제 패널 토의 다 실제 예문을 보고 연결시키면 금방 형상화된다. 공부 시간이 엄청 짧아집니다. 기억도 잘 되고.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해. 또 이것도.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이제 들어갈 건데 모든 공부는 내 삶과 연결시켜봐라. 이거 임용이니까 시험이니까 뭐야 내 삶과 무슨 상관이야. 얘는 얘야. 그냥 이건 외워서 나는 풀어야 될 거야. 그 생각을 오늘부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내 삶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제가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생각해 보라고 훈련시킬 겁니다. 훈련, 트레이닝. 오케이? 요새 뭐 제가 다 이름 붙여본 거야. 한번 새로. 연결망이라는 게 뭐냐면 단독으로 알고 있으면 시너지가 적게 나. 근데 이것과 이 내용과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돼 있으면 방사형으로. 그죠? 연결을 시켜 놓으면 뇌에 그렇게 스키마가 그렇게 구조화돼 있으면 불러오는 게 빨라요. 빨리 불러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고, 그죠? 이렇게 방사형으로 있을 수, 어떻게 빠르겠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게. 얘가 빠르죠. 더 복잡해질수록. 이거를 1000개를 나열한 거하고, 1000개가 여기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어떤 게 불러오는 게 빠르냐는 거야. 근데 우리 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따로 국밥. 알겠어요? 다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연결시킬 거예요. 도와드릴 거라는 얘기가 이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다는 거 여러분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 의미학습법은 요거랑 또 연결돼요. 요거랑 실제 지금 분석과.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내 삶과 어떤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이게 아까 무의미학습이라고 했잖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쓰임이 다 있고 우리 삶에서 다 쓰이는 것들이야. 알겠어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 줘야 된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적 듣기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목차학습. 어떤 책이든 목차가 있고요. 그죠? 그 목차부터 익히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국어과 글 같은 경우는 큰 목차 하나 달려있고 줄 그린 경우 많죠. 이런 경우가 많아. 제목 하나 정도 달아놓고 한 페이지가 글이야. 그러면 제목은 글쓴이가 큰 제목은 붙여놓고 글을 썼는데 목차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글쓴이가 붙여놓은 목차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지문이면 이 지문이 눈에 바로 안 들어온단 말이야.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강사책을 본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더라도 내가 그 줄글을 제목을 붙여보는 거죠. 줄글 한쪽에 몇 개의 문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해드릴 거야. 몇 개의 문단이 있잖아요. 그 문단을 쪼개서 제목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 형상화되고 연결이 돼. 하여튼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했으니까 요거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학습법? 왜의 학습법이라고 제가 다 붙인 거야. 이거 저거 할 거야. 이거 뭐라 그래? 저거 어디 특허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네, 저작 뭐 그런 거. 왜의 학습법. 물론 뭐 경상도 송은 경상도 출신 왜예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라예 뭐라 그죠? 그 사투리는 아니고 자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공부할 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업에서 계속 스스로도 질문을 던질 거고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 던질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이성이 작동합니다. 이성. 주장, 근거를 찾게 돼요. 왜라는 거면 탐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적인 탐색, 인지적인 탐색이 시작됩니다. 그냥 있는 게 여기 책에 나왔으니까 이거 외워야지. 이거는 탐색이 아닌 거예요. 인지적 자극이 없어요. 그냥 있으니까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거야. 자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별표 외우세요.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거야. 수용. 근데 이걸로는 학습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제가 20년 넘게 공부했지만 학습이 잘 안 일어나. 배움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배움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 뭐지?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무수하게 던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이 쇠뇌가 되면 스스로가 이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해드릴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해는 뭐냐면 어떤 내용을 이제 내가 이해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입에 붙어 있으라고. 이걸 예를 들면 이 내용, 이 이론을 학습했어.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던져야 되지만 왜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이거 뭐지? 그 다음에 내용을 공부했어. 예를 들면 내용을 공부했어. 예를 들면 예를 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구체화된 예가 있다는 거죠. 구체화된 형상화된 예가 있다는 거야. 그걸 자꾸 결부시켜야 돼요. 이유는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해놨냐? 이게 이해와 기억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언제나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큰 목표잖아요,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 이 책이 내 머릿속에. 그래서 뭐 문제 나오면 딱 꺼냈으면 좋겠어. 이럴 수가 없어, 인간은. 이 학습법을 통해서 이해하고 기억에 용이하도록. 그리고 결국은 가장 효율적이다. 근데 힘듭니다. 힘들어. 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어. 근데 나중에는 너무 효율적이야. 너무 효율적입니다. 이건 완전히 제가 체감하고 경험하고 공부해왔던 방식이에요. 너무 편해. 근데 앞부분은 좀 힘들어. 근데 단순 암기를 하면요, 앞에 편해요. 딱 외우고 인출하고 외우고 인출하고. 아, 재밌어. 외우고 인출하고 인출하고. 빨라. 뒤에 가면 남는 게 없어. 별로 없어. 자,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것들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다 녹여내서 할 거고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걸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저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 뭐 연말에 가서 뭐 몇 점 차이로, 아니, 다 맞으면 되잖아. 만점 맞으면 되잖아. 그죠? 그 정도 우리가 뭐 가능합니다, 전부. 그런 마음 먹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원 제가 추천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김준 선생님 문법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 이유, 근거를 대야 되니까 항상. 이유는 뭐냐? 제가 학부 때 김준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김준 선생님이 대학원 박사 과정 시절에 제가 학부생이었어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게 1992년 1년이니까 30년 전인가요? 91년이면 아닌데? 91, 01, 11, 2,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에. 그때 공부에 공짜도 잘 모르는. 했죠, 저도 열심히는. 그냥 막 외우고 그때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하고 그냥 시험 보면 까먹고, 그쵸? 이렇게 시험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머릿속에 이렇게 누가 치기만 해도 날아갈 것 같아. 그럼 앉아갖고 시험장에서 탁 쏟아내고 막 쓰고 시험 끝나고 딱 나오면 별로 기억나는 거 없는. 저 했어. 다 경험했어. 근데 김 선생님이 이제 그 학부 때 문법 그 한 강좌의 수업을 들어오셨단 말이죠. 이때 이런 목차학습법, 의미, 맥락, 30년 전에 벌써. 거기서 제가 눈을 떴죠. 거기다 제가 이제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3년을 군대를 갔다 오니까 완전히 머리는 굳어있고 맨날 삽질만 하다 오니까 수업을 듣는데 도대체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왜?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고 막 달달달달 하고만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으니 뭐가 남아있겠냐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도. 근데 그때 빛과 같이 김선을 만나서 이런 공부하는 방법,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걸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항상 예를 들어야죠. 예를 들면 뭐가 바뀌었냐? 저는 4학년 졸업하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한 번에, 그 당시에. 그 심이야.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아까 그 방법, 내용, 방법, 특히 공부 방법들, 그게 없었다면 글쎄요, 저는 30년째 임용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아마 최초 뭐라 그러지? 기네스북 30년째 임용 공부 중인 아니 얼마 어떤 때 보니까 뭐 그 유퀴즈라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 유재석 진행하는 거기에 사법고시를 뭐 20년인가를 본 결국 붙은 거야. 아들 딸 낳고도 그거 계속 준비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붙어서 변호사가 되셨더라고.
아마 나도 이런 공부방법 몰랐다면 이걸 깨달을 때까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못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 연습을 안 했다면 저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30년째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 최장수. 요즘에 나이 제한 없어졌거든요, 임용 시험에. 그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게 된 거고, 제 스승님이기도 하고, 저의 인생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임용시험자 합격할 당시에 문법 점수가 제일 좋았어요. 선생님한테 문법 배워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지. 저를 믿는다면 김 선생님 믿어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문화 시간에 또 할 거지만 또 새로운 분들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좀 일단 이건 좀 이따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